자, 이제 마지막 주차네요. 이번 주차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개형 게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개념, 함의를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간에 이제 말미에 공간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10만 원을 서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경기자 1은 경기자 2에게 10만 원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경기자 2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기자 1은 10만 원의 나머지를 얻습니다. 예. 만약 경기자 2가 거절을 하면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하죠. 이 게임에서 우리는 각 경기자가 오직 자신이 받는 돈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몫을 최대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최후 통첩 게임의 모양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경기자 1은 0에서 10만 까지 금액을 정해서 경기자 2에게 제시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정한 금액 X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제 경기자 2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경기자 2는 이 제안을 받으면 이제 승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승낙을 하면 제안자인 경기자 1이 10만에서 마이너스 X를 한 보상을 얻고, 그리고 이제 경기자 2는 X라고 하는 보상을 얻죠. 근데 경기자 2가 거절을 하면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상값 0, 0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자 1이 0과 10만 사이에 어떤 숫자의 돈이든 제의가 가능하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가장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경기자 2가 경기자 1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부분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게임에서 경기자 2는 경기자 1이 제시한 금액이 0보다 크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거절을 하면 경기자 2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테니까요. 보상값이 0이 되는 것이죠. 만약 경기자 1이 0원을 제시를 한 상황이다? 사실 그러면 경기자 2는 승낙이나 거절이나 보상값이 같기 때문에 굳이 승낙과 거절에 대한 구분을 둘 필요가 없죠. 즉 0을 제시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말 거면 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경기자 2의 부분 게임 내시균형은 0을 포함한 모든 제한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제한, 즉 x가 0보다 커야만 무조건 제한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자 1의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간단합니다. 경기자 2가 0을 포함해서 모든 제한을 받아들인다면 경기자 1의 최적 전략은 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나눠주지 않아도 경기자 2는 승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경기자 2가 0을 제외한 모든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0보다 큰 어떤 제한도 이제 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x값이든 0보다 크고 그보다 더 작은 x수는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0을 제한을 하는 것도 이 경우 최적이 아닌데 그것이 이제 경기자 2에게 거절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경기자 1이 0보다 큰 수 어떤 것만이라도 이제 제한을 하면 경기자 2가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경기자 1은 이 전략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최후 통첩 게임의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은 경기자 1이 0을 제한하면 경기자 2가 모든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균형에서 이제 경기자 1의 보상값은 10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기자 2의 보상값은 0이 되는 것이죠. 자,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 하나일 뿐이지 이 최후 통첩 게임의 내시균형 자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경기자 1이 x를 제한을 하면 경기자 2가 이 x를 받아들이고 이외의 제한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 이제 내시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만까지의 어떤 임의의 x값에 대해서 경기자 1은 10만 마이너스 1에 제의를 하고 경기자 2는 10만 마이너스 1의 제의는 수락을 하고 그 이외의 제의는 거부하는 것이 모두 내시 균형입니다. 만약에 최후 통첩 게임에 최소 단위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원이요. 이 경우 각 경기자들은 유한하지만 많은 전략들을 갖게 되는데 경기자 2의 두 가지 부분 게임 내시 전략 모두에 대해서 경기자 1이 최적의 전략을 갖게 됩니다. 먼저 경기자 2가 모든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에 일단 경기자 1의 최선의 전략은 0원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0원을 제한을 해도 경기자 2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경기자 2가 0 빼고 모든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경기자 1의 최선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1원을 제시를 하고 경기자 2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서는 이제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이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자 1이 0을 제한을 하고 경기자 2가 모든 제의를 수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자 1이 1원을 제한을 하고
경기자 2가 0 빼고 모든 제한을 수락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시 균형을 보았지만 이 최후 통첩 게임의 실질적인 요점은 최후 통첩 게임 상황에서 돈을 제의하는 사람은 0에 가까운 돈을 제한을 하고 제의를 받은 사람은 0에 가까운 제한을 받아도 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한을 받는 사람에게는 0에 가까운 제한을 받더라도 거절했을 때의 보상값인 0과 비교를 할 때 적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것을 제한자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제한하는 사람은 0에 가까운 최소한의 금액만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최후 통첩 게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독재자 게임입니다. 독재자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단 제한을 받는 경기자 2가 경기자 1의 제한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수락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경기자 1의 입장에서 최적의 전략은 자명합니다. 경기자 1이 0을 제한해도 경기자 2는 이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자 1이 모든 돈을 갖고 경기자 2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 됩니다. 자, 학자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처럼 행동을 하는지 실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선진 민주 국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실험 환경에서 실시가 되어 왔는데요. 게임 이론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에서 제한자가 0에 거의 가까운 제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승낙이 되어서 이제 최종 결과가 되죠. 근데 사회 실험에서 이제 제한자는 거의 항상 일정 부분의 몫을 이제 제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44%의 제한을 했는데 가장 높은 구간이 절반에 해당되는 50%였다고 합니다. 제한을 받는 사람은 제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20% 미만의 돈을 제한한 경우에는 40에서 60%의 확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최후 통첩 게임에 대한 사회 실험 비디오 링크를 제가 달아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의 몫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그 판을 깨버립니다. 아이들의 상당수는 이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제의를 상대방에게 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워낙 유명해서 이제 TV쇼의 주제로도 이제 소재로도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제시해 드릴 이 또 다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100를 나누는데 여자가 $30를 주니까 남자가 거절을 하지요. 사람들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요. 이 말인 즉 공평하게 분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분배자에게 보복할 심리를 보이게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 실험들의 어떤 중요한 함의는 사람들이 게임 이론이 예측하는 합리적인 선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이기심보다 서로 간의 신뢰와 공정함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절당하면 제안자 자신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조금 포기하고 윈윈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익일 테니까요. 게임 모델은 비록 예측에 실패를 했지만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가정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 학자들은 이 게임 이론의 예측으로부터 어긋난 사례들이 인간 행동의 보편적인 패턴의 어떤 증거인지 아니면 개인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화들은 다른 문화에 비해 게임 이론이 예측한 대로 움직였을까요? 자, 학자들은 5개 대륙의 12개 국가 중 15개의 소규모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회들은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가졌는데요. 3개는 수렵 채집 사회, 6개는 화전민 사회, 4개는 유목 사회, 그리고 2개는 소규모 농업 사회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Principles of Comparative Politics에서 발췌한 표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사회의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는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같은 남미 국가도 보이고 탄자니아, 케냐,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도 보이고 인도네시아, 몽골, 파푸아뉴기니 같은 아시아 쪽 나라도 보이네요. 환경은 열대우림지대나 사바나 기후, 아열대우림, 고산 열대우림, 온대기후, 사막, 열대해양성 기후 등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소규모 농업, 유목 화전농이나 수렵, 채집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교재 Principles of Comparative Politics에서 또 발췌를 한 것인데요. 각 소규모 사회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제한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 비율로 제한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 이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여기 막대 그래프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이 소규모 사회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상대에게 제의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상당수의 소규모 사회들이 딱 중간 한 50%의 비율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의 비율로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고 있고요. 단 맨 밑에 치쿠아나 마치게나 같은 이런 몇몇 부족들은 상대방에게 별로 제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 보이네요. 예. 자, 전체적인 그룹의 평균 제한 규모는 25%였습니다. 하지만 그룹별로 제한액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적인 제한은 25에서 58%였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가장 많이 나온 제한액은 이제 15에서 50%였습니다. 거절률도 다양한데요. 마치케나 사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마치케나라고 하는 사회 같은 데는 75%의 제한이 30% 미만의 금액으로 이제 제한이 됐고, 오직 단 하나의 제의만이 거절이 됐습니다. 어떤 불공정한 거래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상호 간에 어떤 수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찌마네 부족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 찌마네 부족은 이제 50%의 제한이 이 30% 미만의 금액만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마치괴나라고 하는 부족의 평균 제한액은 26%였고요. 이제 이 찌마네나 마치괴나는 이제 함께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 가족 단위로 경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보시는 라멜라라라고 하는 부족의 경우에는 고래잡이와 사냥을 하는 부족인데요. 이 고래잡이와 사냥을 할 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라멜라라 부족에서는 상대방에게 58%를 평균적으로 제의를 했는데요. 그 말인즉 나보다 남에게 더 높은 제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꽤 이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족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공동생활이나 독립적인 생활,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우라고 하는 부족과 그나우라고 하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부족은 공정하지 않은 제한과 매우 공정한 제한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그룹은 높은 비율로 제한을 하는 것도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회 안에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선물을 준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이 부족들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큰 선물도 상대방에게는 이제 부담이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하드자라고 하는 이 부족은 상대방에게 낮은 비율의 돈을 주는 제한이 많았고, 거절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한 24%의 제한이 거절이 되고, 그리고 43%의 제한이 이제 상대방에게 20% 미만의 돈을 주는 그런 제한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의 경우에는
서로 필요한 걸 가져다 쓰는 것이 용인된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뭐 표현을 하기로는 용인된 절도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걸 그냥 가져다 쓴다. 그것을 대충 넘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유재산 관념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네 거를 내가 가져다 쓰면 되는데 왜 나누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화를 가진 경우에도 꽤 낮은 비율의 돈을 제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회 실험들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최후 통첩 게임이나 독재자 게임에서 이제 행위자들이 어떻게 금액을 나누는가는 어쩌면 공정함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나 사회적 제도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혈연이 없는 타인과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 협력을 하는 것이 그룹의 보상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은 후일 어떤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타적인 결정을 내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교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공정한 거래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면서 불공평한 분배는 이제 거절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협력에 대한 보상은 마치게나나 찌마네가 이제 가장 낮았는데 실제로 이 부족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라멜라라 같은 이런 부족들은 고래를 사냥하는 부족으로서 이제 동료의 도움이 필수여서 타인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력에 대한 보상이 큰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통합 면에서 하드자, 여기 보시는 하드자라고 하는 이 부족은 시장 통합의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쓰는 체제라고 그랬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은 공유경제 체제라 네 거, 내 거 나누는 게 어색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옴나라고 하는 부족은 가축을 사고 팔아서 어느 정도 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부족인데 이런 경우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잘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교적 공평한 분배의 결과로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유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 상황에서 대체로 이제 협력에 대한 보상이 높고 시장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더 높은 금액의 돈을 제안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전략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문화가 게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을 한국에서 실험한 영상들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후 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독재자 게임은 제안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몫을 결정할 수 있죠. 거절의 공포나 공정에 대한 의식 없이 상대방에게 제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의 몫을 챙겨주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라서 최후 통첩 게임과 어떤 좋은 비교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독재자 게임에서도 일정 정도 다른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는 다른 문화권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독재자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모두 갖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최후 통첩 게임이나 독재자 게임의 어떤 게임의 룰을 아시는 분이 많아서일까요? 이유와 어찌됐든 이제 한국인은 이제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분배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